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임뉴스 2부에서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무지하게 덥습니다. 많이 덥죠. 어제도 많이 더웠는데, 네. 제가 어제 금강 취재하러 부여까지 갔다 오는 길에 정 PD의 라디오 진행하는 걸, 라디오 테스터로 출연하는 걸 보고, 네. 제가 채널을 돌릴까 말까 엄청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군면제에 대해서, 네. 뭐랄까, 스포츠 선수들 군면제 있을 수는 있긴 하는데,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좀 공감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KBS 가서 할 때는 임병환 기자님 지금 입장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병환 기자님께. 그 방송 준비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몇 시간 하셨을 것 같은. 네, 까짓 거 금방 합니다. 임병환 기자님은 세종에 계시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뉴스를 보면은 각종 관공서들은 요즘에 이제 에어컨 사용을 좀 적정 실내 온도를 해가지고 너무 시원하지 않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제가 온도계를 재어보진 않지만 네. 제가 다니는 관공서라면 시청과 교육청, 정부 세종청사인데 여기서 저는 덥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에어컨 실내가 관공서의 실내가 쾌적하게 시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너무 차갑지 않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에너지도 많이 과소비 되기 때문에 그런 절약 차원에서 실내 온도 27도인가 6도인가 이렇게 맞춰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실내 온도면은 덥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 보도되는 것과 현실이 과연 매칭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실 이런 데 가면 더 시원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민원인 상대하는 그런 데 말고, 공무원들 중에 높으신 분들 개인 방 있잖아요. 무슨 시장실이나 아니면은 장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들. 더 많이 시원할 것 같다는 아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팍팍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관공서는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였을 거야. 에어컨 안 쓰는 어떤 운동이 있었어요. 한낮에 에어컨 안 틀고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고생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은 지금은 없고,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자들, 기자회견 같은 현장에서는 좀 춥게 있어요. 에어컨 세게 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에어컨을 적게 써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것보다,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쾌적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에 이롭기 위해서 어떤 게 뒷받침될까를 고민하는 게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대전 서구 둔산동의 둔지미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곳의 명칭이 38 민주의거 둔지미 공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24일 날 지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을 했는데요. 둔지미 공원이라는 것은 대전 둔산동 이마트 옆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둔지미 공원에는 충청권 최초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단초가 된 38 민주의거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죠. 서구청이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이곳의 이름을 38 민주의거 둔지미 공원으로 바꿔달라고 대전시에 요청을 했고, 시가 지명위원회를 열어 이걸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지역 고교생들이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에 대항하고 민주, 자유, 정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전고 앞과 대전상고 학생들, 그리고 대전역, 그리고 대전천의 목적교 일대가 학생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행진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대전 지역의 민주화 운동 효시로도 불리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대구 228 민주화 운동과
마산 3.15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8 민주 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구 228하고 마산 3.15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 그 3.8 민주 의거만 아직 기념일이 안 지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 것만 대전에서 이뤘던 3.8 민주 의거만 좀 제대로 된 평가,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는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뭐 충청 소외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들이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권력 유지라든지 선수 채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혈안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골룡골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좀 저는 많이 화가 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던 차에 얼마 전 4.19니까 한 2달 전에가 4.19였던 셈이잖아요. 네.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4.19 혁명 5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여기 기념사를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4.19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중에 의해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그리고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싹 틔웠던 혁명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더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총리가 기념사에서 2.28 대구 민주화 운동과 3.15 마산과 광주의 민주의거를 4.19 혁명에 이르는 숭고한 희생이라고 직접 설명을 하면서도 3.8 민주의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3.8 민주의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재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4.19 혁명일 기념사에서 3.8 민주의거가 국무총리에 의해서 언급도 안 되는 상황.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발표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 보면 좀 궁금했던 게 둔지미 공원하고 3.8 민주의거하고 무슨 그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그 민주의거 탑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3.8 민주의거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지금 현재는 구도심 쪽이죠. 뭐 대전역 주변이나 그렇죠. 대전고등학교 이런 쪽이었는데 둔산 쪽하고 뭐 특별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연관은 지역적으로는 없죠. 예전에 이제 3.8 민주의거에 동참했던 대전고 졸업하신 어른분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 둔지미 공원에 있는 3.8 민주의거 기념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의거가 일어났던 현장에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 둔지미 공원은 지역적인 연관성은 없고 3.8 민주의거는 대전고와 대전상고 학생들이 학교 밖을 뛰쳐나와서 대전역과 목적교 일원을 행진하면서 네. 국제 타도를 외쳤던 일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현장은 어떤 원도심에 있는 거죠. 상징탑 같은 것들은 그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곳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생뚱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근데 그 기념비는 하나 있어요. 네, 기념비는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가 왜 거기에 있냐는 거죠. 네. 뭐 꼭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보통 어떤 역사적 현장에 보통 기념비가 보통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갔었고요. 또 하나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거는 이 3.8 의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2.28, 3.15 그리고 4.19 같은 모든 것들은 당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패 그리고 부정부패와 독재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다 판명이 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배재대학교는 이승만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배재대학교 측은 아직은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상이 참 여러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동상의 어떤 상징,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것처럼 동상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상징하는 건데, 여튼 뭐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배재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사에서 대전시 그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뭐 숭고한 것을 잘 이어받고 이런 언급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3.8 의거 그 둔지미 공원의 그 명칭이 3.8 민주의거 둔지미 공원을 개칭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역사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배재대학교 안에 있는 이승만 동상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리하니까 뭐 민주 이거를 뭐 계승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예민하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이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대전에 가장 오래되고 큰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전에 가장 오래되고 큰 동상이라 예전에 충현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없어져 버렸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거리 충무로 윤봉길 부사동에 의사. 있는 야구장 네. 하나 이글스파크 쪽에 있는 윤봉길 의사 맞아요. 응. 수류탄을 던지듯한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60년도에 세워졌는데 윤봉길 의사 동상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실내체육관 이름이 충무체육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길, 큰 8차선 도로 이름은 충무로이고요. 이 당시 어떤 동상을 세우고 그 지역의 이름을, 체육시설의 이름을 짓는데 충무를 붙인 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의 상징을 그곳에 만들므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좀 쫓아오기를 바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동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승만 동상이 현재도 남아있다면 그가 지향했던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의미인가? 뭐 이런 지역 언론에서도 조금 더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참고로 지난주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최초로 그 뭐 찾아가는 의회 해가지고 배재대학교에서 개원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배재대학교 이승만 동상 철거를 주장하시는 그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의회에 이제 발언 신청을 했었고, 그 서구의회 의장께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배재대학교와 서구의회 측에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보도가 돼서, 공론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왜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명칭 바꾼다는 게 시에서 통과되고 시 담당자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왜 같은 사건의 다른 이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지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언론도 좀 많이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기자님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의원의 시민 분향소에 많은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마이뉴스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정의당 대전시당과 그리고 충남도당 그리고 세종시당준비위원회가 각각 시민 분향소를 지역에 만들어서 현재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시는 시민들, 분향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좀 뵙고 싶어서 분향을 하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보통 정치인과는 달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이제는 정의당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당 가입원서를 작성하신 분향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의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 지지자도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평소에 이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고 노회찬 의원이 유서로 남겼다는 자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길을 쭉 가야 된다. 뭐 이런 글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지 정의당원들도 이런 사건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해보다는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굳건히 가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 세종시당이 만들었던 분향소에 어제 다녀왔었는데요. 네. 좀 어떤 슬픈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이겨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분향하러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라는 거는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분향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노회찬 의원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지금 며칠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염치라는 단어 있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계속 맴돌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이 이제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특검 조사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서에도 돈은 받은 건 맞지만은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셨는데 정치자금법 관련한 이야기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자금법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을 보면은 국회의원 한 명이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개인을 제외한 단체나 기업의 후원은 불가능하고 개인 후원도 5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노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의 출발점이 정치자금법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단이 돈을 걷어서 주는 건 안 되는 거고 개인이 돈을 주는 것만 일단은 인정이 되는 건데 최대 한도가 500만 원.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드루킹 그 경공모 회원들이 걷어서 준 4천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유서에서도 받았다는 부분은 밝혀지면서도 다른 부분에 영향은 없다는 부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단체가 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액수도 좀 초과가 되는 거고 이런 불리한 지점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란 후원금은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명이나 일부 단체에서 받을 수는 없고 개인이 500만 원까지 낸 후원금을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명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얼핏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은. 근데 이걸 지인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은 좀 넘어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규모라면은 아마 쪼개기, 사람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서 한 사람에 500만 원씩 나눠서 쪼개기 후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회찬님은 그렇게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보면은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정치자금 후원금 만드는 거는 보편화돼 있고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특히 이제 현역 국회의원 아닌 경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오죽 그동안 정치권이 썩었었으면은 법이 그 정도까지 강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법을 강화시켜 놓은 다음에 정치인들이 그 법에 맞춰서 정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권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렇게 타이트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온갖 편법에 불법 정책 수수 얼마나 많습니까? 이 노회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수사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놓고 이거를 법 때문에 잘못됐으니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보면 가는 방향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에게 각자 조금씩 후원을 해서 정치인들이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저희가 어느 정치인을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후원을 하는 유권자, 시민들은 많지 않죠. 오히려 정치인들이 입법 활동을 함으로써 부대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정치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기업들한테는 돈을 받지 마라. 어떻게 보면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모금의 대상을 개인으로 해놨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개인들이 정치인한테 기부를 많이 안 해서 신인 정치인 특히 신인 정치인들은 돈을 많이 좀 부족해서 정치 활동을 못 한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죽 못하면은 시민들이 기부를 안 하겠습니까? 후원을 안 하겠습니까? 네.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임병환 기자님은 이제 저희 아는 것입니다. 후원 가입하셔야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잘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낼 수도 있는 건데 네. 잘 못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조만간 후원에 가입해 주실 거라 믿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의 대규모 군비행장 두 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군사시설 기부대 양여 사업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부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열어 국방부가 제출한 세종시 조추원 비행장의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종 조추원 비행장 이전 사업은
1972년 연기군 연기면에 조성된 연기 비행장을 폐쇄하고 이로부터 3km 떨어진 조치원 비행장에 통합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활주로가 조성된 군사시설이 있으나 현재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고요. 지금 조치원 비행장만 군 헬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부대 양여라는 게 어떤 거죠? 기부대 양여는 이제 우리가 도심에 군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도심 개발이 굉장히 난해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시설을 좀 옮겨달라 국방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방부는 우리가 군사시설을 옮기려면 너네들이 땅을 좀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세종시가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주거나 지금 이 경우에는 비행장이 두 곳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를 해주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은 세종시가 가져가는. 서로 맞바꾸는 거네, 일종의. 그러니까 시는 예산으로 돈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국방부는 땅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맞바꾼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기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외부로 옮기는 대신에 그 외부에 있는 걸 새로 만들어주고 기존 거는 우리가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종과 조치원, 그러니까 행복도시와 조치원 그 사이에 있는 연기면에 지금 비행장이 두 곳이 있는 거예요. 비행장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와서는 봤는데 이곳에 어떤 국도 1호선 국도예요. 국도 1호선을 타다 보면은 네. 행복도시 조치원 넘어가다 보면 헬기가 지금도 군사작전을 합니다. 여기서 수시로 이착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 대대가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는 소음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가 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소음이 좀 꽤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소음도 있고 어떤 비행기가 이착륙하려면 주변에 고도가 높아서는 안 되잖아요. 건물들이. 그렇죠. 네. 반경 수킬로미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세종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행장 중에 한 곳은 폐쇄를 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걸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전에 제2롯데월드 허가내주려고 성남 비행장인가요? 거기 활주로 각도를 틀은 거.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참. 군 비행장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롯데월드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요. 이 개발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요?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군사시설, 그 비행장을 이제 세종시가 뭔가를 개발하지 않겠어요?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보상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싸움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은 민간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개발해서 어떤 극장이 생기고 상가가 생기고 상권이 생기고 분양하고 이런 거에 초점 두지 말고 정말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돈에 연관되지 꼭 않더라도 좀 그런 쪽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주민들은 피디님과 좀 생각이 다르네요. 왜냐면, 여기 이제 비행장이 같은 면에, 한 곳에 3km 간격으로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말 그대로 1km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낮잠을 못 자고요. 밤에도 수시로 작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창틀이 막 흔들리고요. 이런 걸 수십 년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어떤 그러한 피해로부터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땅이 만들어졌는데 이 어떤 그동안 마을이 발전하지 않는 피해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대신 들어왔으면 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돈 버는 그런 개발 위주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기업이 들어와갖고 쇼핑센터 만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지금 세종시 예산이 2,6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2,600억 세종시 예산으로만 2,600억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 그 항공 부지를 민간 개발하는 방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어차피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은 적절한 조화가 좀 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이뉴스 3부는 어제 올라간 BBC 위트니스 방송으로 대체되어 방송이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I'll be back.